할머니, 같이 놀아요. 이 모래성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 할미는 무릎이 아파서 여기서 지켜볼게. 아이고, 이쁜 내 강아지.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헐헐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주치의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무릎 통증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계신가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되는 마음.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 저는 지난 20년간 이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으신 환자분들 중 무려 60%가 수술 없이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다른 병원에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 환자였던 최은희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최은희 어르신은 올해 70이신데요. 4년 전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특별한 비수술적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하신 결과, 박 선생님, 지난 주말에 손주들과 서해안 갯벌에 다녀왔어요. 함께 조개도 캐고 모래성도 쌓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더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무릎 통증 없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무릎 통증 없는 활기찬 노후, 오늘부터 저 박지훈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제 무릎은 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비밀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셨나요?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아이고 하시며 무릎을 탁 잡으시는 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이 간절히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우리의 몸무게를 묵묵히 지탱하는 무릎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평지를 걸을 때조차 우리 몸무게의 두세 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4~5배의 무게가 무릎에 실립니다. 만약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20kg에서 180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셈이죠. 박 선생님, 그럼 우리 무릎이 평생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견디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릎은 마치 정교한 스위스 시계처럼 여러 부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튼튼한 뼈,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 연골, 관절을 안정시키는 인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육까지. 제 팔순 환자분께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어르신,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께서 타시는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 즉 슈바가 없다면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아프시겠죠? 무릎도 마찬가지로 충격 흡수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물렁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모형을 보여드리며 이게 뭘까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다령골판입니다. 이름처럼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고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것은 관절연골입니다. 뼈의 끝부분을 매끄럽게 감싸고 있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르신, 이 관절연골은 프라이팬의 코팅과 같아요. 코팅 덕분에 음식이 눌어붙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지잖아요. 연골도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물렁뼈들은 혈액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끼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서막입니다.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잡아주는 것은 바로 인대입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무릎을 열어보면 여러 인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인대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안쪽에서 X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대가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무릎이 덜컹거리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무릎 주변의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무릎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서양 어르신들보다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높은 이유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직접 압력을 측정해본 결과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최대 8배까지 증가합니다. 60kg이신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려 480kg의 압력이 무릎에 쏠리는 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김치냉장고 한 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력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우리 무릎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선생님, 제 무릎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질문하고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무릎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크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마치 위암이 1기부터 4기까지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의사들은 이것을 KL 등급, 켈그랜 로런스 그레이드이라고 부릅니다만 어려운 의학 용어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1단계에서 4단계로 기억하세요. 1단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박 선생님, 그럼 1단계는 괜찮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보통 50대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50대 환자분들은 이미 1단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제 1회에 오신 이민준 씨는 55살인데 북한산 등산 후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1단계 소견이었습니다. 이민준 씨, 지금 당장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시면 나중에 수술 때에 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제 초기 관절염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엑스레이상 뼈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 보이고 뼈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 골극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거나 오래 걷는 등 무리했을 때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죠. 강수진 어르신, 명절에 전부 치고 나서 무릎이 더 쑤시죠?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강수진 어르신은 65살이신데 전형적인 2단계 관절염이셨습니다. 그분께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면 통증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3단계,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효과적인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계속해서 단계별 설명을 들어주세요. 3단계, 이제는 중등도 관절염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엑스레이상 뼈 사이 간격이 확실히 좁아지고 뼈 돌기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잠깐 시장에 다녀오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무서운 단계죠. 윤서연 씨는 60이신데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겹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3단계 관절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단계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드렸습니다. 특히 3단계에서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이 더 쑤시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해요. 비 오는 날은 정말이지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4단계. 이제는 말기 관절염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마모되어 서로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 모양이 O자형이나 X자형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한동욱 어르신은 70이신데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제 진료실 문을 들어서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는 밤에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4단계로 진단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드렸지만 어르신께서는 수술은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 엑스레이 검사 결과와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4단계 말기 관절염인데도 통증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반대로 2단계 초기 관절염인데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의사들이 때때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환자 중 김지연 어르신은 70이신데 엑스레이상으로는 4단계였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한방 물리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술 없이도 지금 아주 즐겁게 경로당에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근교 나들이도 즐기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관절염이 어느 단계에 있든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당당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 무릎은 현재 몇 단계인가요? KL 등급으로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나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한 무릎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생활 속 비법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박 선생님, 수술 말고 제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20년간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보았던 무릎 건강 생활 비법 7가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비밀 노하우입니다. 비법 첫 번째, 체중 조절이 무릎 건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몸무게가 단 1kg만 줄어도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무려 4kg이나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4kg짜리 포대를 무릎에 올려놓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송혜림 어르신은 63살이신데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30분씩 꾸준히 걷고 저녁 식사량을 조절하여 3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송혜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살 빼고 나서 손주들이랑 어린이대 공원에도 다녀왔어요. 무려 5년 만의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죠?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 가기, 친구들과 설악산 단풍 구경 가기. 지금부터 체중 관리를 시작하세요. 비법 두 번째, 쪼그려 앉기와 양반다리는 절대 피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 5개입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는 무릎 뒤쪽과 안쪽 물렁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좌식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마루에 앉아 화분에 물 주는 5분의 편리함 때문에 나중에 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겠습니까? 오미숙 어르신은 텃밭 가꾸는 것이 낙이셔서 항상 쪼그려 앉아 일하셨는데 결국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을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십니다. 비법 세 번째, 허벅지 근육을 금쪽같이 키우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무릎 통증의 80%는 놀랍게도 허벅지 근육 약화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1년 전과 비교해서 허벅지가 얼마나 가늘어지셨어요? 대부분 네, 선생님. 만져보니 몰라보게 가늘어졌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우리 몸의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허벅지 강화 운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 쉬워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서기. 튼튼한 의자에 앉았다가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딱 10번만 반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둘째, 누워서 다리 곧게 펴고 들어 올리기. 침대나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편 상태로 바닥에서 15cm 정도 들어 올린 후 10초간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제 환자 최은희 어르신, 아까 극예벌 다녀오신 분,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이 운동만 3개월 꾸준히 하셨더니 지팡이 없이도 시장에 다닐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법 네 번째, 계단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 또 조심. 여러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지 걸을 때보다 최대 5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무게 60kg이신 분이라면 계단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려 300kg의 무게가 한쪽 무릎에 실리는 셈이죠. 제 특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한 발씩 천천히 발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내려가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두 발을 한 계단에 모아 디딘 후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법 다섯째, 신발이 무릎 건강을 좌우합니다. 신발은 제2의 심장이자 무릎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쿠션이 좋고 발이 편한 운동화가 무릎 건강에는 최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굽이 높거나 딱딱한 신발, 바닥이 얇은 신발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쿠션이 있는 편안한 실내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법 여섯째, 찜질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세요. 갑자기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심하게 아플 때는 얼음찜질을 15분에서 20분간 하세요. 만성적인 통증, 뻣뻣함에는 따뜻한 온찜질을 20분에서 30분간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찜질방의 온탕이나 사우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법 일곱째,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던 배상철 어르신은 75살이신데 비타민 D 주사 및 보충제 복용 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표고버섯, 등푸른 생선, 우유, 멸치 등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 통증은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82살에 처음 제 병원을 찾으셨는데 무릎 통증으로 1년간 고생하시다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그분께서 진작 박 선생님 병원에 와볼 걸 하고 후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관리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생활 비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공관절 수술 없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박 선생님,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저 약 먹고 물리치료 받거나 심하면 수술하자고만 하던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병원 치료법들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병원에서 더 이상 당황하거나 일방적으로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주로 처방하는 약은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소염 진통제. 쉽게 말해 염증을 잡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성분의 약들이 대표적이죠.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완화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르신, 이 약은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바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 시에는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단순 진통제, 타이레놀. 이 약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소염 진통제보다 적지만 통증만 선택적으로 빠르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셋째, 관절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마라톤처럼 꾸준히 최소 3개월 이상 복용해야 연골보호 및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요법입니다. 무릎 치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종류가 다양하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맞는 주사입니다. 관절액 성분과 유사하여 관절 내 윤활 작용을 돕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르신, 이 주사는 뻑뻑해진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관절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들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3회에서 5회 정도 맞고 그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제 환자 임서연 어르신은 67살이신데 이 연골 주사를 맞으시고는 아이고, 박 선생님. 이 주사 맞고 나니 계단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던 통증이 절반은 줄었어요. 라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둘째, DNA 주사, PDRN 주사.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PN 관절 강내 주사. 이것은 DNA 주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성분이 연골 보호 및 염증 감소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윤활 효과와 함께 조직 재생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프롤로 주사, 인대 강화 주사. 이 주사는 관절 자체가 아니라 약해지거나 손상된 무릎 주변의 인대나 힘줄에 직접 주사하여 해당 부위의 재생과 강화를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사는 관절강 내가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인대 부위에 주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인대 문제로 통증이 있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콜라겐 주사.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관절강 내에 직접 보충해주는 주사입니다. 연골 손상이 있는 2, 3단계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연골 보호 및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르신,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을 아주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연골을 더 빨리 손상시키고 주변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를 쓰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다른 병원에서 통증이 심할 때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총 2년간 8차례나 맞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연골이 다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통증이 극심하여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1년에 2회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도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보조 요법입니다.
온열 치료, 전기 자극 치료, 초음파 치료, 도수 치료 등이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물리치료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는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ESWT, 도 요즘 많이 시행되는 비수술적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고에너지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전달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조직 재생을 돕는 치료입니다. 제 환자 한동욱 어르신, 앞서 언급된 은이른이신데 체외 충격파 치료를 10회 정도 받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던 것이 훨씬 덜해졌어요.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줄기세포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TV에서 보니 만병통치약 같던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최신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자가 골수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연골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연골 파괴를 늦추며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줄기세포 치료가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새 것처럼 재생시키는 마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20년 진료 경험으로 터득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이 알아서 좋은 걸로 놔주셨겠죠. 그냥 아픈데 맞는 주사 맞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그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고 향후 치료 계획을 능동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수첩을 만들어 날짜와 함께 약물명, 주사 종류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다양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 보세요. 둘째, 무릎에 맞는 주사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효과와 목적이 다릅니다. 셋째,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는 그 효과가 빠르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의 정확한 내용, 약물명, 주사 종류 등을 알고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실 때 훨씬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다양한 병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무릎 주사 치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좋은 주사, 영양 주사라고만 하고 놔주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주사를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무릎에 맞는 주요 주사들의 종류와 각각의 효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히알루론산 주사, 연골 주사의 모든 것. 이 주사는 관절에게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하여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충격을 흡수하여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여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 주사는 관절 내의 쿠션 역할을 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줄여주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간혹 주사 맞은 부위가 일시적으로 붓거나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영 어르신은 70이신데 이 연골 주사를 한 사이클, 보통 3에서 5회 맞으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던 것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DNA 주사, PDRN,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비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으로 만든 주사로 손상된 조직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주사를 연골 주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직 재생 촉진 주사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윤활 효과뿐 아니라 손상된 인대나 힘줄,
연골세포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로 초기 및 중기 관절염 환자나 인대 손상, 힘주렴 등에 효과적이며 보통 주 1회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시술합니다. 이 주사 역시 비교적 안전하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PN 관절강내 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의 효과와 특징. 이것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사치료법 중 하나로 DNA 주사와 유사하게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이 주원료입니다. 이 성분은 관절강 내 환경을 개선하여 염증을 줄이고 연골 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며 물렁뼈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염증이 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관절염 환자분들에게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골 주사나 다른 치료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환자분들에게 시도해볼 만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프롤로 주사, 증식 치료의 올바른 사용법. 이 주사는 포도당과 같은 고농도의 삼투압 용액을 사용하여 약해지거나 손상된 인대나 힘줄 부위에 의도적으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 과정을 자극하여 해당 부위의 세포 증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인대와 힘줄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사는 관절강 내부가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정확한 인대나 힘줄 부착부에 주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무릎이 왠지 헐겁고 불안정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 혹은 특정 동작 시 인대 부위가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대 강화 주사입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인대가 약해져서 무릎이 불안정할 때 효과적이거든요. 이 주사는 시술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붓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치유 반응이며 대부분 며칠 내로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다섯째, 콜라겐 주사의 장단점. 콜라겐은 우리 몸의 연골, 피부, 뼈 등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성분입니다. 이 주사는 유료용으로 정제된 콜라겐을 관절강 내에 직접 주입하여 손상된 연골 조직의 회복을 돕고 연골 보호 및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법입니다. 제 환자 중 고태석 어르신은 68살이신데 콜라겐 주사 시술 후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줄었어요.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콜라겐 주사의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아직까지 그 효과의 지속 기간이나 연골 재생 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의 위험성.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경고이므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스테로이드 주사는 매우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인해 주사 즉시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주변 인대와 힘줄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골개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그냥 아픈데 맞는 주사,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라는 설명만 듣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고 오셔서 이미 연골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분들을 뵐 때입니다. 나선자 어르신은 70이신데 아이고, 박사님. 그때는 무릎 아픈 게 신기하게 금방 가라앉아서 좋다구나 하고 맞았지. 그게 그런 무서운 뼈 주사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인 경우에만 1년에 2, 3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간은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주사와 무분별하게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 후 일시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셔서 무릎 주사를 맞게 되실 때 의사에게 용기 내어 꼭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이 주사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주사인가요? 네, 연골 주사인가요? DNA 주사인가요? 아니면 혹시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이 주사의 예상되는 효과와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 주사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맞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환자가 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술로 씻은 듯이 낫는다. 20년 젊어지는 기적의 무릎 치료.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의학에는 기적이나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치료법도 모든 사람에게 100% 완치나 젊음을 되돌려줄 것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은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그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부분이 많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과장된 정보도 많습니다. 만약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대학병원이나 경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질문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가 현재 제 무릎 상태에 정말 적합한 치료인가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언제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나요?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무엇이며 그 대처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총 치료 비용은 얼마이며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한가요? 현재 대부분의 줄기세포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치료 후 일상생활 복권은 언제쯤 가능하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어떤 첨단 의료 기술이나 새로운 치료법도 기본적인 무릎 관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꾸준한 체중 관리,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 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무릎 건강의 초석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부터 시작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단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법,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 여러 가지 무릎 주사들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은 줄기세포 치료의 허와실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소중한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다짐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약속. 나는 오늘부터 내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고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 담당 의사에게 선생님, 현재 제 무릎 관절염은 몇 단계인가요? 꼭 질문하기. 오늘 어떤 약을 처방받았고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나의 건강 수첩의 날짜와 함께 메모하기. 엑스레이 사진이나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잘 보관해두기. 두 번째 약속. 나는 오늘부터 무릎 건강을 위한 3가지 핵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누워서 다리 번갈아 들어 올리기 각 10회. 일상생활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는 자세 최대한 피하기. 체중 1kg 감량에 도전하기. 오늘 저녁 식사는 나물 반찬과 현미밥으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약속. 나는 수술 없이도 건강하고 활기찬 무릎을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쉽게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시기적절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통증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김지연 어르신은 올해 84살이신데 3년 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양쪽 무릎 모두 4단계 말기 관절염 상태였습니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는 빨리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노력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지연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사랑하는 손녀 결혼식에서 제가 곱게 한복 차려입고 춤까지 췄다니까요. 3년 전에 박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덜컥 수술부터 했더라면 지금쯤 휠체어 신세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여러분도 김지연 어르신처럼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 박지훈이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첫째,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둘째, 내가 맞는 무릎 주사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매일 꾸준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최고의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과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대부터 80대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무릎 건강 운동법과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 저 박지훈이 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